네, 최근에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정말 청년들이 생활하기가 각박하고 힘들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 여대생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진 남성의 생명을 구해서 아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홍예지 학생은 위급한 순간 심폐소생술로 이 남성의 의식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시각각 토크에서 홍예지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본인 소개 먼저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삼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홍예지라고 합니다. 네. 4학년이세요? 네. 4호선의 나이팅게일로 좀 불리는데 네.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도스럽긴 하지만 그저 그냥 나이팅게일과 연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간호학과니까 네. 꿈꾸는 것이니까. 네. 예, 지난달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열차 안에서 쓰러진 남성을 홍예지 학생이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좀 돌아볼까요? 네, 그날 제가 이제 실습 처음 가는 주여가지고 이제 그날따라 집에서 일찍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쌍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기다리고 타고 있었는데 탔는데 지하철 안에 그럼 쓰러져 계신 거예요? 지하철 안에 그냥 딱 타자마자 자리에 앉으려고 찾다가 이제 옆에 누군가 쓰러져서 경련 일으키고 입에 거품 무신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이제 도와드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고요. 또 그 주위에 시민들이 있어서 이 남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신데 특히나 홍예지 학생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게 참 중요했던 걸로 보여요. 네,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분 안에 무조건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내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때 저랑 같이 하시던 남성 시민분이 계셔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둘이서 돌아가면서 좀 더 서로 힘을 주면서 119 대원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차 객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객차 안을 멈추고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열차는 좀 멈췄었겠네요? 네, 한 2, 30분 멈췄었던 긴급 상황이었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은 당황해서 하고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그런데 차가 그렇게 한 2, 30분 거기서 정차해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이제 좀 환자를 옮겨서 좀 이렇게 우리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또 있었다 그래요? 네, 그냥 나가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었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홍예지 학생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간호학과 학생이라서 뭐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평소에 이러한 교육에 따로 받아왔나요? 이게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을 받으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리 간호학과 학생이라도 이제 정말 자기 본인이 너무 두렵고 이러면 잘 못 나서기 마련인데, 그래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들도 넘어진 분들을 이렇게 살리고 그런 우리가 이야기도 듣잖아요. 참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다른 자격증을 이수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응급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네. 배우고 싶어 해서 따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응급실을 안 갈라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교대 근무하고 밤새 그러는데 응급 간호사를 꿈꾸고 응급실을 가기를 원하시는 용감한 분이십니다. 뭐 그런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제가 2014년도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셨고요. 그냥 머리에 출혈이 좀 있으셔서 네. 잡아주는 정도, 이제 그리고 119에 인계해드린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서 이런 응급 상황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런 걸 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좀 용감하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얌전하신 것 같아도 스타일이.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분은 지금 상태가 혹시 어떤지 아세요? 건강해지셨어요? 네, 많이 호전되셔서 벌써 퇴원을 하셨어요. 네. 한 4월 29일쯤? 예. 네, 왜냐면 저희 보호자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퇴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성분이시죠, 그분은? 네, 남성분. 네, 한 50대, 40대? 네, 한 49살 아, 정도 그렇군요. 되셨어요. 그분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네. 생명을 다시 선물 받은 거 보니까 네.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네. 우리 예지 학생이 뭐 2014년에 할머니를 응급처치하면서 이렇게 그 응급실 간호사가 꿈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선행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딱히 뭐 그런 거 없었고요. 네. 그냥 그날 제가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예.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게 됐어요. 네. 그때도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몰려 있고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줄 알고 저도 구경하러 갔다가 네. 이제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그때 도와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아무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용기와 적응력과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홍혜지 학생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격려 칭찬하고 있고 서울 메트로에서는 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패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받으시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받기 죄송할 정도로, 네. 네.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네. 상까지 주시니 네. 조금 쑥스럽고 네.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당연하시다고 말한 게 빛이 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이 또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메트로에서도 네. 감사패를 전달을 한 거고 또 예지 학생이 재학 중인 36대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받지 않고 다시 학교 측에 기부를 했는데 어쨌든 선행을 해서 받은 장학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지 않고 다시 학교 측에 돌려준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선행을 해서 제가 받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또 칭찬을 해주신다고 주신 거긴 하지만 저보다는 이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학생들 중에서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와, 예. 그렇군요. 주면 받지 왜 그랬어요? 예. 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네, 부모님하고 네. 상의해서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참 대단해요. 그죠? 네. 예. 뭐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기본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면 뭐 간호학과를 다니시고 학생 지금 4학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졸업반인가요? 졸업반이요. 네. 그럼 평상시에도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좀 다니고 그러세요?
봉사활동 3학년 때까지는 많이 다녔는데 네. 4학년이 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네, 못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러면 뭐 주로 친구들이랑 갑니까? 학교에서 갑니까?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어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단체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종로 쪽에 이제 무료 급식 봉사 예, 뭐 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네. 네. 이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네.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 행운이 따라서 내가 탄 열차에서 홍혜지 같은 학생이 있으면 생명을 건지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그런 응급 상황에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좀 조언할 거 있으면 얘기해 네. 주세요. 네. 딱히 뭐 조언해드릴 거보다는 그냥 처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요즘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핸드폰을 먼저 꺼내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환자 보호를 위해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 교육을 잘 꼼꼼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핸드폰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하나의 교육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 촬영 금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가 가정에서 한 50%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20%일 정도로 그러니까 전문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병원 밖에서 응급 상황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공공단체에서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또 적십자 강사기 때문에 네. 적십자 쪽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하시고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정말 응급처치부터 해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니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십자뿐만 아니라 소방 재난본부 분들도 저희 방송에 오셨는데 그런 또 학교를